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개정판이죠. 네. 8장 1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는 합성곡 신경망과 9장에서는 순환신경망을 배우는데 이렇게 이 8장, 9장의 내용들은 종전에 있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인공신경망과 좀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용어가 좀 많이 색다른 용어들이 좀 등장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10장에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배울 텐데요.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첫 번째 절에 그 장에 해당되는 기술에서 새로 등장한 용어들을, 개념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는 합성곡 신경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기술이 새로 나올 때 항상 맨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용어거든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왠지 굉장히 좀 어렵고 그 기술이 안개 속에 쌓여 있어서 막 너무 고수준으로 추상화가 많이 돼서 이해하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용어는 그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대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용어를 잘 이해하는데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밀집층이라고 인공신경망 밀집층을 배우는데요. 이 밀집층에서는 입력되는 특성값에 모두 어떤 가중치를 곱하고 절편을 더해서 하나의 출력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밀집층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여기 보면 입력이 가령 10개가 있는 입력이라면 가중치도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력에 모두 가중치 하나씩 곱해져서 하나의 출력을 만들죠. 이게 저희가 사장에서 배웠던 로지스틱 회계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또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층인 밀집층의 작동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 뭐 책에는 이렇게 재밌게 이사님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셨는데요. 사실 이 밀집층의 이런 계산 방식을 조금 더 바꾸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어떤 특정 문제에 잘 맞도록 이 계산 방식을 좀 바꿔 볼 수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합성곡신경망의 아이디어, 9장에서는 순환신경망의 아이디어 등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곡신경망은 밀집층과 달리 입력의 모든 특성의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특성의 일부에만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보면 가중치가 지금 3개밖에 없죠. W1부터 W3까지. 물론 이제 절편은 따로 있고요. 이렇게 W1과 W2, W3 3개만 있기 때문에 입력의 3개에만 곱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출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W1부터 W3까지 이 3개의 가중치가 한 칸 아래로 이동해서 그 다음 입력인 107에 다시 곱해져서 또 하나의 출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076, 그 다음에 764 이런 식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해서 3개의 가중치를 곱해서 출력을 만들면 총 입력은 10개였지만 8개의 출력이 만들어지죠. 이런 걸 저희가 합성곡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컴퓨터 비전 쪽에서 많이 사용되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합성곡 신경망은 컴퓨터 비전에 특화돼서 아주 높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공층은 앞에서는 저희가 10개의 입력에
10개 입력의 밀집층을 계산을 하려면 10개의 가중치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3개의 가중치만 가지고 입력 위를 슬라이딩 하면서 혹은 입력 위를 이동하면서 8개의 출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3개만 필요하죠. 그래서 가중치 개수 면에서 보면 합성공식명망이 굉장히 일반적인 밀집층보다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가중치가 마치 입력 위를 지나가면서 뭔가를 감지하려는 듯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합성곡 신경망의 가중치 3개를 밀집층에서는 저희가 그냥 가중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합성곡 신경망에서는 특별히 커널 혹은 필터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저희가 3차원인 2차원의 합성곡 신경망 그리고 3차원에서 합성곡 신경망을 다룰 때 좀 배우겠지만 커널과 필터를 약간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하거나 문서나 이런 자료에서 보면 커널과 필터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커널, 필터, 가중치 모두 다 동일하다고 일단은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저희가 3개의 가중치를 가진 어떤 그 가중치 행렬을 입력 위에 곱해서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이 가중치 3개의 이 행렬을 저희가 필터 혹은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밀집층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죠. 그래서 이 합성고층의 필터 크기는 3개예요. 이 합성고층의 커널 크기는 3이에요.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중치를 입력위를 지나가면서 3개씩 입력위에 위에 곱해져서 결과를 만든다고 해서 책에서는 마치 입력위를 도장을 찍는 듯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필터, 가중치가 모두 같은 의미다. 그래서 합성호신경망에 등장하는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1차원 배열에 대한 합성곡 연산, 합성곡 신경망을 봤는데요. 2차원일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대부분 이 2차원 합성곡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가로, 세로가 너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원 합성곡을 많이 사용하겠죠. 합성곡 연산을 2차원으로 하려면 저희가 앞서 봤던 커널 혹은 필터도 역시 2차원이어야 됩니다. 여기 좀 보면 예로 4x4 이미지가 있는데요. 높이랑 너비가 4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혹은 4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행렬이죠. 그리고 가중치는 3x3입니다. 그래서 3개의 행과 3개의 열이 있는 그런 배열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중치와 입력을 사용해서 합성곡 연산을 할 때는 왼쪽 위에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가중치를 9개의 입력 위에 폭에서 곱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3 곱하기 W1, 1 곱하기 W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돼서 연산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9번의 곱셈과 덧셈, 그 다음에 곱셈 결과를 다 더해서 한 개의 출력을 만드는 게 바로 합성곱이죠. 그 다음에 1차원에서는 저희가 아래로만 이렇게 커널을 이동시켰는데요. 2차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해서 다시 9개의 원소와 입력 원소와 가중치를 곱합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W1부터 W9까지가 같은 가중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각 위치마다 다른 가중치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해서 9개의 입력 값에 대해서 곱해서 더해서 하나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한 칸 이동한 다음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엔 한 칸 아래로 이동해서 다시 왼쪽 끝에서부터 9개의 입력 원소와 커널의 9개 원소를 곱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출력을 만들고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또 이동해서 가중치와 곱해서 하나의 출력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총 4개의 출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4x4 입력에 3x3 커널을 적용해서 합성곡 연산을 하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아래로 이동하면서 연산을 했을 경우에 4개의 출력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합성곡 연산이에요. 어렵지 않죠. 합성곡이란 단어, 그다음에 커널, 필터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출력을 만드는 과정은 저희가 밀집층에서 봤던 것처럼 곱셈과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곱셈과 덧셈을 계산하는 대상이 조금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어서 또 합성곡 신경망은 특히나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용어가 더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저희가 4x4 입력에 3x3 출력을 합성곡을 하면 이렇게 4개의 연산이 나옵니다. 4개의 출력이 나오는데요. 이 출력을 저희가 맨 처음 합성곡 연산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 위치에 해당되는 똑같이 왼쪽 위에 이렇게 출력 값을 놓고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9개 픽셀에 대해서 합성곡 연산, 곱셈을 한 것을 오른쪽 위에 넣습니다. 그래서 2차원 합성곡일 경우에는 입력이 2차원 배열이죠. 출력도 역시 2차원 배열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4개의 원소가 출력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입력의 차원과 출력되는 배열의 차원이 같게 되는 것이 합성곡 연산의 특징이고요. 특별하게 합성곡 연산에서는 이렇게 출력되는 결과를 특성 맵이라고 부릅니다. 피처 맵 이렇게 부르죠. 저희 책에서는 이제 특성 맵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층마다 다르게 피처 맵 혹은 특징 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 책에서 많이 소개하는 용어인 특성 맵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맵이라는 용어가 또 이렇게 새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합성곡 층에서 이 커널 혹은 필터를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지금 필터와 커널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했는데요. 저희가 커널, 만약에 필터를 여러 개 사용할 경우에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3개가 사용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필터라는 용어가 이 각 3x3 가중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사용됩니다. 그래서 커널이 3개예요 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필터가 3개예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터가 3개고 각 필터의 커널은 3x3 커널의 크기예요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필터 안에 있는 실제 가중치를 지칭할 때는 저희가 커널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널 전체를 하나를 통칭해서 부를 때는 필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여러 개 사용하는 이유는 이 W1과 W9까지의 가중치 값이 필터마다 모두 다르거든요. 너무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가중치가 같으면 필터를 여러 개 만들 이유가 없겠죠. 가중치가 서로 다른 필터를 여러 개 둠으로 해서 입력에 있는 어떤 유용한 특징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첫 번째 필터는 빨간색을 감지하고 두 번째 필터는 동그란 모양을 감지하고 세 번째 필터는 날카로운 대각선을 감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터가 서로 다른 특징을 패턴을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보이려고 3개의 필터를 만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필터 안에 있는 가중치의 값은 모두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필터가 3개면 각각의 필터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특성 맵이 2x2 특성 맵이 각각 1개씩 만들어집니다. 그럼 3개가 만들어지겠죠. 이 3개를 이렇게 깊이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행렬은 총 2 곱하기 2 곱하기 3인 특성 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터의 개수가 꼭 이 합성곱층에 출력되는 출력값의 깊이 차원, 마지막 차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필터가 10개라면 2 곱하기 2 곱하기 10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필터의 개수가 특성 맵의 마지막 차원을 결정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터와 커널을 약간 구분해서 부를 때는 필터를 하나의 커널에 있는 가정치 전체를 통칭하여서 부를 때는 필터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딱 지켜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합성고침은 커널이 3개예요.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나 어떤 책을 보실 때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책은 필터 3개고 각 필터의 커널의 크기는 3x3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패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패딩은 영어로는 이제 패딩 이렇게 쓰는데요. 패드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저희가 붙이는 거죠. 패드 붙인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패딩은 아까 저희가 3x3 커널을 4x4 입력에 합성 곱할 때 오른쪽으로 한 칸밖에 이동을 못했죠. 왜냐면 입력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는 없으니까 경계선까지만 딱 도달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동을 많이 하고 싶으면 좀 더 커널이 입력 위를 많이 스캔하도록 좀 가상의 입력을 덧붙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바로 저희가 패딩이라고 합니다. 가령 저희가 앞에서 본 이 4x4 입력 위에 입력 주위에 이렇게 0으로 채워진 한 픽셀을 쭉 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패딩이라고 부르고요. 패딩은 당연히 만약에 여기다가 패딩을 하는데 저희가 뭐 4나 1이나 어떤 입력값을 집어넣는다면 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곱하고 더해지는 값에 뭔가 값이 변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패딩은 일반적으로 0을 제로 값을 패딩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 패딩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냥 패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3x3 입력을 한다면 왼쪽 위 모서리부터 이렇게 커널을 입력을 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패딩을 했기 때문에 왼쪽 위로 한 칸 더 올라가서 예전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서 합성곱을 연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가 패딩된 위치가 모두 값이 0이기 때문에 커널을 곱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출력값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는 실제 입력의 값이 들어있는 요 4개의 픽셀 뿐입니다. 그래서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패딩을 한 픽셀을 두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4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면 끝까지 오른쪽 끝에도 한 패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픽셀 4번의 합성곱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찬가지로 아래로 이동하면서도 4번의 합성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x4 특성 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똑같이 입력은 4x4하고 커널 크기도 3x3인데 앞에서는 2x2를 만들었지만 특성 맵이 저희가 제로 패딩을 입력 주위에 한 픽셀을 둘렀더니 4x4 입력으로 크기가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로 패딩을 사용해서 출력되는 특성 맵 결과의 크기를 바꾸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패딩을 뭐 1개 할지 2개 할지 이렇게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요. 케라스에서는 라이브러리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는 크기와 출력되는 크기를 똑같이 여기 지금 입력이 4x4죠. 출력도 4x4입니다.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똑같이 만들어줘 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딩을 네가 알아서 추가해 라고 이렇게 보통 합성공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패딩을 1개 할까 2개 할까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방식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실제로 합성고 신경망을 저희가 배워보면서 모델을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합성곡 신경모에는 정말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스트라이드입니다. 스트라이드는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필터를 입력 위를 한 칸씩 이동하면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합성곡을 했는데요. 두 칸씩 이동할 수도 있죠. 혹은 또 세 칸씩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는 몇 칸씩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스트라이드고요. 이 그림은 지금 두 칸씩 이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왼쪽 위 모서리부터 합성곡을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칸을 건너뛰어서 합성곡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두 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입력 위를 패딩된 입력 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합성곡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또 두 칸 이동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다 보면 2x2 입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제로 패딩을 해서 출력의 크기를 4x4로 만들었지만 스트라이드를 만약에 2로 늘려주면 2x2 출력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라이드를 이렇게 널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합성곡 신경망에서 스트라이드를 1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지만 보통은 1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한 칸씩 이동하는 걸 많이 사용하는 거죠. 어쨌든 스트라이드는 건너뛰는 크기를 지정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풀링입니다. 아까 스트라이드를 2로 사용 안 하고 1로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입력의 크기를 이렇게 줄이는데요. 4x4로 했다가 2x2로 4x4가 이렇게 되겠죠. 2x2로 줄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일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는 스트라이드를 2로 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풀링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풀링은 만들어진 특성 맵이 지금 이렇게 앞에서 스트라이드 1로 4x4 입력에 3x3 합성호흡 연산을 했다면 필터가 3개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인 이런 특성 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풀링을 한다는 건 2x2 크기 영역에서 특정 값을 고르거나 혹은 평균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평균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2x2면 이 4개의 값에서 모두 더해서 4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평균에서 한 값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성 맵에서 다시 또 평균에서 한 값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풀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도장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합성곱의 커널과 달리 여기에는 가중치가 없습니다. 즉 뭔가 곱하는 게 아니죠. 입력과 곱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크기만 결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2x2 풀링이라고 하면 입력 값에서 2x2 크기에서 에 있는 값을 평균하거나 아니면 최대값을 뽑는 그런 연산인데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평균 풀링으로 가정해보죠. 그러면 2x2 4개의 원소를 평균해서 하나의 값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풀링이 이렇게 각 특성맵마다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성맵의 깊이 차원이 3이면 만들어지는 풀링의 결과도 3이 됩니다. 하지만 높이와 너비는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높이와 너비가 2x2면 출력된 거는 하나의 값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x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풀링의 방식이고요. 앞에서 저희가 스트라이드를 사용해서 높이와 너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그 방식보다는 높이와 너비를 합성곡 연산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패딩을 눌러서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풀링해서 이렇게 줄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 풀링은 합성곡 연산과 달리 풀링층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경망 프레임워크에서 풀링층을 별도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스트라이드, 커널 이런 옵션들은 다 풀링, 패딩 이런 옵션들은 합성곡 연산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합성곡 연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합성곡 층 다음에
별도의 풀링층을 두어서 합성고층의 결과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풀링층에는 가중치가 없어요. 네, 혼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합성고신경망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합성고신경망, 합성고층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풀링층 하나 있는 그런 신경망입니다. 먼저 저희가 4바이사 입력에서 패딩을 하나 두르겠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1로 해서 5x5 입력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3x3 필터 3개를 사용하면 앞서서 저희가 봤지만 출력의 크기가 입력과 동일한 4x4 특성 맵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필터가 3개니까 특성 맵도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3개를 차곡차곡 나란히 쌓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만든 특성 맵을 이제 활성함수를 적용해야 되겠죠. 저희가 7장에서 배웠듯이 딥러닝의 층은 어떤 합성 출력층의 결과를 비서형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활성함수를 적용해야 됩니다. 7장에서 봤지만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게 저희가 렐루의 변종인 함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x4 곱하기 3인 특성 맵이 만들어졌으면 여기다가 풀링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2x2 풀링이라고 하면 이렇게 4개의 원소씩 2x2씩 하나의 값을 뽑아내기 때문에 출력 값은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풀링은 그 다음 두 번째 2칸 건너뛰어서 풀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풀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앞서 풀링층을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풀링은 스트라이드가 풀링 사이즈랑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2x2 풀링이라고 하면 2칸을 건너뛰어서 풀링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풀링층은 아까 합성층과 달리 겹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의 원소에서 어떤 값을 뽑거나 평균을 냈다면 그 다음에 이 4개의 원소를 다시 사용하지 않고 2칸 건너뛰어서 그 다음 4개의 원소를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풀링층은 일반적으로 어거지로 스트라이드를 작게 해서 겹쳐서 풀링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풀링 크기가 2x2면 2칸씩 건너뛰고 풀링 크기가 3x3이면 3칸씩 건너뛰면서 풀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평균 풀링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4개의 원소를 평균해서 값을 내는 게 평균 풀링이고요. 최대 풀링은 4개의 원소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하나를 뽑아서 출력을 하는 것이 최대 풀링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풀링보다는 최대 풀링이 어떤 패턴을 감지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풀링을 위치를 하다 보면 결과값은 2x2 풀링이 특성맵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깊이는 그대로 3개의 배열이 있기 때문에 역시 깊이는 차원은 3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3에 3차원 배열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저희가 예측을 만들려면 가령 10개의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이 합성곡 신경망을 적용을 하려면 마지막 출력층은 10개의 뉴런이 있는, 유닛이 있는 밀집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맥스와 활성함수를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밀집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밀집층에 적용하기 위해서 밀집층의 입력은 1차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특성 맵을 12개의 원소가 있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3 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3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펼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수동으로 펼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으로 펼쳐주는 층들이 다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실제로 뭔가 훈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층처럼 저희가 추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원을 펼친 다음에 마지막에 밀집층을 넣어서 저희가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출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합성곡 신경망의 구조고요. 이 방식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8장 2절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있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입력 이미지들이 대부분 컬러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고 신경망은 입력이 3차원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합성고 신경망일 경우에는 가로, 세로, 너비가 있고 깊이가 있는 입력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미지라고 하면 높이와 너비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를 저희가 보통 깊이라고 불러도 되고 혹은 채널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미지 분야에서는. 그래서 RGB 채널이 있는 것이 보통 3차원이 아니라 컬러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3차원 입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커널이 3차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가령 저희가 3x3 커널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 깊이가 3인 커널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깊이가 3이라는 건 입력의 깊이와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 커널의 깊이를 지정해서 만들 필요 없이 저희가 입력의 크기만 깊이가 3이다, 깊이가 1이다 이렇게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합성곱 연산의 커널의 깊이는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x3 커널을 사용할 거예요 라고 보통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깊이 차원은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입력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4x4 곱하기 3인 깊이가 3인 입력과 3 곱하기 3 곱하기 3인 커널의 합성곱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출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마치 도장이 깊이 방향으로 쑥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9개의 원소와 커널이 곱해져서 하나의 출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 필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져서 최종 출력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흑백 이미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합성고 연산이 입력을 3차원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뎁스 차원을 1을 추가해서 깊이 차원을 흑백 채널을 하나 넣어서 28 곱하기 28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3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합성고 층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